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인생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할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보였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경고한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왜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쇼펜하우어가 평생 관찰하며 정리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7가지 유형.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에 쉽게 격분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의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작은 방해에도 폭발한다. 작은 불편에도 화를 내고 사소한 말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신의 계획이 조금만 어긋나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마치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는 유리잔처럼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점점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당신의 평온도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주변을 파괴한다 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있고 상처만 오래 기억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감사보다는 불만에 민감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100번의 호의는 금세 잊고 한 번의 서운함은 끝없이 되새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의 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만 계속 주고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못하면 그제야 원망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기억은 선택적이며 이기심은 집요하다 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결국 당신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질투를 가장 추악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불편해하고 남이 실패하면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안타깝다 고 말하지만 눈빛에는 묘한 기쁨이 스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불행이 자신의 초라함을 잠시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성공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넘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고통으로 느끼는 병이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당신의 기쁨조차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고 결국 당신의 행복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미성숙하다. 무슨 일이든 환경 탓, 운 탓, 타인 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자기 의지의 실패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이 늘 희생양이 됩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관계는 점점 무너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중요한 일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비열함을 힘의 차이를 기준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거만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진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익과 손해만 계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이런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당신에게도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지면 무시하고 당신이 강해지면 붙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충성심과 우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저 이익이라는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6번째,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이익을 향한 의지라고 정의했습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강조하지만 돈이나 기회가 생기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끝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끝난다. 이런 사람은 더 큰 이익이 생기면 주저없이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관계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은 의지의 그림자일 뿐 행동이 진짜 의지다.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 약속은 크게 하지만 지키는 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진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지고 결국 신뢰는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행동 없는 말은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 고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 작은 틈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 당신의 주변을 떠올려보면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지 않았나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을 두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준 만큼 돌려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그러니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길 이유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가벼워지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무거워진다. 당신의 삶이 무거워졌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내 삶을 밝게 만드는가? 아니면 어둡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당신의 선택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가벼운 삶을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따뜻한 관계를 누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인생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오늘 이야기할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보였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경고한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왜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쇼펜하우어가 평생 관찰하며 정리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7가지 유형.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소한 일에 쉽게 격분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의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작은 방해에도 폭발한다. 작은 불편에도 화를 내고
사소한 말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신의 계획이 조금만 어긋나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마치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는 유리잔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점점 조심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당신의 평온도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주변을 파괴한다 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있고 상처만 오래 기억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감사보다는 불만에 민감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100번의 호의는 금세 잊고 한 번의 서운함은 끝없이 되새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의 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만 계속 주고 그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못하면 그제야 원망이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기억은 선택적이며 이기심은 집요하다 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결국 당신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질투를 가장 추악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불편해하고 남이 실패하면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안타깝다 고 말하지만 눈빛에는 묘한 기쁨이 스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불행이 자신의 초라함을 잠시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성공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넘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타인의 행복을 고통으로 느끼는 병이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당신의 기쁨조차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게 되고 결국 당신의 행복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미성숙하다. 무슨 일이든 환경 탓, 운 탓, 타인 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자기 의지의 실패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이 늘 희생양이 됩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관계는 점점 무너집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중요한 일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비열함을 힘의 차이를 기준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거만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진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익과 손해만 계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 이런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당신에게도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지면 무시하고 당신이 강해지면 붙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충성심과 우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저 이익이라는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이익을 향한 의지라고 정의했습니다. 평소에는 의리를 말하고 우정을 강조하지만 돈이나 기회가 생기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것뿐입니다.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끝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끝난다. 이런 사람은 더 큰 이익이 생기면 주저없이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관계는 애초에 진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말은 의지의 그림자일 뿐 행동이 진짜 의지다.
말은 화려하지만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 약속은 크게 하지만 지키는 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진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기대할수록 실망만 커지고 결국 신뢰는 무너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행동 없는 말은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 고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을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다. 작은 틈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신호. 당신의 주변을 떠올려 보면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지 않았나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을 두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준 만큼 돌려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그러니 사람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간을 빼앗길 이유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가벼워지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무거워진다. 당신의 삶이 무거워졌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내 삶을 밝게 만드는가? 아니면 어둡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당신의 선택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가벼운 삶을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따뜻한 관계를 누려도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그 선택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